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거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에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주식에서 활용하는 방식과 해외 선물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점을 모르시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외 선물을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오랜 기간 해본 결과 주식과 해외 선물에서의 이동평균선의 사용 방법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값과 활용 방법들을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보는 방법. 세 번째,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느냐,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로 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는 매매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이나 해외 선물 매매하실 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자주 들어보셨기에 친숙하실 겁니다. 골든크로스는 주가 상승의 신호를 의미하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의미하며 데드크로스는 주가 하락의 신호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 매매할 때에는 대부분 1분봉이나 5분봉, 짧은 봉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보는 방식이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가짜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동평균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이동평균선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배열은 말 그대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이동평균선이 순서대로 배열된 상태를 의미하며, 역배열은 반대로 장기, 중기, 단기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정배열은 상승 추세,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 보고 단순히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해외 선물 매매는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 이러한 방식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식인 캔들의 이탈과 돌파하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승률이 좋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시면서 알아가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흰색 선이 61선이며 그 아래에 보이는 노란색 선이 181선입니다.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설정해 놓은 이유는 이 캔들이 이 추세를 타고 이탈하는가 하지 않고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61선은 1분봉 기준으로 60개의 캔들의 평균 값입니다. 즉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181선은 3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차트 위에 이 이동평균선들은 1시간 동안의 이동평균선과 3시간 동안의 이동평균 값을 보고 이 추세의 변화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60선의 값을 돌파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주가가 1시간 동안은 평균값보다 고점에 위치해 있었다, 밑에 있다면 저점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며, 그리고 60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180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시간 동안의 평균값보다 고점에 있었다, 저점에 있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걸 기준값으로 사용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값으로 두기 좋은 이동평균선이 60선과 181선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보는 관점이나 잘 맞는 방식이 존재하기에 자신과 맞는 매매 시간대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예시 차트로 넘어가서 실전 매매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평균적으로 60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 신호의 흐름으로 흘러갔을 때 주가가 강세를 다시 보여주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6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180선마저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들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기준값으로 두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60선과 180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렇게 주가가 쭉 흘러 내려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기준값만 제대로 뒀다면 타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매매 방법의 핵심은 추세가 이어지는 곳에서 60선을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180선을 돌파할 때 또 한 번 매수, 그리고 60선과 180선을 이탈한 자리에서는 매도 진입, 이런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해외 선물 매매에서 가장 승률이 높고 좋은 방식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